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림피드 영양수의사 김희수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급여하시고 있는 간식인데 조금 문제가 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신경 써서 급여하시는, 구매하시는 이 간식이 아이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주제로 간식을 뽑아봤는데요. 이 4가지 간식 중에서는 정말 많은 반려동물이 실제로 아프고 사망하는 사례까지 갔던 적이 있는 사례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간 내지는 돼지간을 기반으로 한 간식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간에는 굴이라든지 비타민 A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눈 건강에 좋지 않을 때 내지는 좀 식욕이 떨어질 때 많이 급여하시는 제품인데요. 소간에는 비타민 A가 100g당 18,000 IU 정도가 들어있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감이 안 오시죠. 10kg의 강아지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비타민 A의 함량이 1000 IU입니다. 즉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만 먹여도 사실 하루 권장량을 상당히 상회하는 만큼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구토 내지는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간을 먹었는데 이 비타민 A가 많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간 손상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A 뿐만 아니라 구리도 문제가 되는데요. 소간 100g당 구리가 12에서 14mg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게 강아지에게는 굉장히 과용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영양을 공부하는 수의사로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소간 파우더가 눈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건 맞지만 이게 과연 눈물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자, 그럼 소간 파우더 내지는 소간 기반의 간식을 아예 주면 안 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동물의 장기 중에서 사실 간이 기호성을 가장 많이 높이는 장기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식욕 부진이 나타날 때 간 간식을 조금씩 급여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과량 급여하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 혹은 구리의 과다 섭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식이 바로 이제 뼈 간식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강아지가 뼈를 먹는 장면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먹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뼈 간식 같은 경우는 사실 단 하나의 장점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뼈 간식을 먹게 되면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러지는 형태가 뼈 간식의 특성상 세로로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치아가 부러지는 것 외에도 더 큰 문제는 바로 위장관계의 손상입니다. 뼈를 먹었을 때 그 뼈 조각이 들어가서 위 혹은 장을 뚫고 나오게 되면 천공이 발생을 하고요. 장내 내용물이 이 천공을 통해서 빠르게 장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막염 같은 경우가 수의학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뼈 간식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영양학적인 불균형입니다. 사료 기준 협회에서는 칼슘과 인의 함량 비율이 1:1에서 1.5:1 정도로 권장을 하는데요. 이 뼈 간식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대퇴골 같은 경우는 이 칼슘인 비율이 2:1 그리고 3:1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간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칼슘과 인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칼슘과 인의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면 상당히 심각한 내과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뼈 간식을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미국 수의치과협회에서 VOHC라는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VOHC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치아 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한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모든 전문가가 말하듯이 치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양치질을 직접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산 저키.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펫푸드 쪽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산 저키가 반려동물의 사망까지 이르게 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중국산 저키를 급여한 6,000마리의 반려견 중에서 200마리가
팡코니 증후군으로 확진이 되었고 그중에 2,000마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팡코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래 바센지라고 하는 품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바센지가 아닌 품종에서 팡코니 증후군이 많이 발병이 됐다는 게 좀 특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이 발병되는 기전 역시도 유전질환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결국에 이 원인이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산 저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이냐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구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멜라민이라든지 글리세린 같이 불법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원인을 추정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의 펫푸드 제조 환경이 10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은 제조사의 신뢰도라든지 업력 그리고 리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저키 간식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간식은 바로 동결건조 열빙어입니다. 사실 강아지, 고양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보호자분들이 동결건조 열빙어를 먹이시는데요. 이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서 악어떼들이 갑자기 집단 폐사하는 이 좀비 악어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미국 플로리다 호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건강했었던 악어가 갑자기 해롱해롱 되더니 물 안에서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비틀거리고 갑자기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사태가 이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영양학적인 원인이 바로 티아민의 결핍이었습니다. 이 악어들이 먹었었던 물고기에는 티아미나제라고 하는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생체 내에서는 티아민이 분해가 되게 되고 티아민의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티아민은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결핍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좀비 악어처럼 비틀거린다라든지 균형을 못 잡는다와 같은 신경계 증상이 발현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아미나제가 바로 열빙어라고 하는 품종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티아미나제는 효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 처리가 가공되면 티아미나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결건조 공법의 특성상 열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동결건조 열빙어에는 티아미나제가 잔존해 있을 확률이 크고 그러면 그 열빙어를 과량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티아민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도 티아민 결핍이 지속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의식저하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게 될 경우에는 혼수 상태까지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결국에 동결건조한 열빙어, 동결건조한 생선 간식은 급여하면 안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열빙어에서 티아미나제가 있을 뿐 사실 연어 내지는 명태와 같은 생선에서는 티아미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산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 연어 혹은 동결건조 명태를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좀비 악어의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영양학적인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얼마나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시사하는 사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양수의사로서 주의해야 될 간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간 파우더. 두 번째, 뼈간식. 세 번째, 중국산 저키. 네 번째, 동결건조 열빙어입니다. 이러한 간식들도 역시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4가지의 간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 역시도 다 사후적으로 원인을 추정한 것이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수의사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의 간식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급여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먹는 즐거움 또 고려하여서 다양한 간식을 급여하면서 잠재적인 이 위험 요소 역시도 회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